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전문가입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또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그런 축소라든가 폐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급 적용이라든가 기존의 혜택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만큼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화되고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이 너무나도 좋았었고 그로 인해서 자산들을 많이 불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지금 현재 폐지라든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민간 임대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주택 시장에도 안정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례로서 이제 주택 임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임대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거나 폐지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셔서 이제 나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개인 상담 또는 궁금하신 내용들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수비거 지금부터 147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투자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 민간주택 사업자겠죠. 1호 이상의 민간주택,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 시군청 구청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세무서에서 각각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각각의 물건지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제 관할 시군 구청에 꼭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단 한 번만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들이 해당되느냐?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등록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작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는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가장 큰 혜택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감면 요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최초 분양이라든가 신축한 주택을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첫 번째로 했었을 때 취득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들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서 취등록세를 혜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반 매매 시에는 취득세 혜택이 없다라는 점을 잘 숙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축 분양에 있어서 투자를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거나 또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의 감면 혜택들을 누리시고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 뭐 2주택, 3주택 취득하실 경우에는 취득등록세가 8%에서 12%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득세 감면 요건을 통해서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신축 분양이라든가 신축으로 주택한 주택에 대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면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취득세 감면은요 60제곱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에서 200만 원 내에서는 면제가 이루어지고요. 취득세가 200만 원 정도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뭐 1억 원 정도의 그런 주택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 규모가 이제 200만 원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85%까지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적을 만약에 60제곱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요. 50%까지 취득세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요건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양도소득세 파실 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들도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현재 임대기간을 8년 이상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50%, 10년 이상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차익이 많이 남더라도 10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셨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70% 감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소득세의 큰 감면 혜택으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인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하나 있고 플러스로 내가 임대주택들을 취득하게 됐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시고요. 거주주택을 양도시에 대신에 이제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을 이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등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면적 기준은 따로 없고 기준 시가를 충족시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도권은 이제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 1회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좀 투자를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의 그런 비과세 특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사항 이렇게 혜택들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의무도 있겠죠. 어떤 의무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자,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 월세 이런 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사용하시고 관할 구청에 임대 개시일 신고를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의무 기간도 준수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뭐 4년짜리, 8년짜리는 이제 없어지고 10년 의무 임대 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거주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양도도 안 된다. 대신에 양도하실 경우에는 포괄양수 양도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실거주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양도하시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료 증액 제한의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료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보신 내용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 3법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한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올릴 수 있는 증액 5% 똑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는 이미 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고제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신고제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신고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뭐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인지 바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재계약하는 부분들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작년에 신설됐었던 내용들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원래는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 이런 그 보증보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임대인도 보증보험을 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보증 또는 이제 허그에서 등록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에 대한 감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의 이런 의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구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부기 등기의 의무도 같이 함께 생겼습니다. 등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이제 임대주택임을 알릴 수 있고 명시할 수 있는 부기 등기 표기까지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등기를 취득하실 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 사항들을 잘 지키시고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1년 올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축소라든가 폐지가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혜택들도 없애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후행성 정책으로 기존에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만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혜택들을 봤었었고 또 차익들을 실현시키면서 이제 좀 그런 수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투기의 그런 성향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건전한 착한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감소되게 되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소액으로 움직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1주택 말고 투자를 하려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이런 주택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다주택자로서의 취등록세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는 이제 투자를 아예 생각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자라든가 또는 자산가들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기로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보유자라든가 자산가들만이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면서 실질적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순환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도 투자 수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극화 현상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수 있는 위험성, 경고가 계속 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되고 없어진다면 투자하기가 점점점 소액 투자자는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평생 임차인으로서의 그런 거주비가 더욱더 부담이 되실 거고 뭔가 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시기가 계속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혜택을 누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가능한 거는 다 가능한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축에 대해서 투자에 지금은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쟁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축 중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상업지로서의 그런 변모가 또 기대되고 있는 지역들의 역세권 공략을 해보신다면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절세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불안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한다 모든 총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상황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문의전화 아래 나가고 있는 서울전화 02-1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호선과 4호선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권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3룸 오피스텔이고 시세가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인데요. 오피스텔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4천만 원, 25평형 아파트 크기만한 3룸 오피스텔을 3천에서 4천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다. 거기 더불어서 취등록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또 다주택자라도 4.6%만
해당해서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여기에 이제 감면까지 받으실 수 있겠죠. 신축이니까. 그런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3룸 오피스텔 도봉구 창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지역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곳 3룸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은요. 7광역중심지 창동상계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과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창동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인프라가 주변에 그런 학군이라든가 교통 또는 녹지, 병원, 뭐 이런 영화관 모든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너무 우수하다는 장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도봉구는 항상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1년 서울 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평균이 19.91%인데 도봉구 같은 경우가 26.19%로 약 어떻게 보면은 거의 70% 이상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공시지가의 그런 상승분들은 앞으로의 지가 상승에 대비해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증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잠시 뒤에 호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동역 주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이고 이 주변의 학군 수요 너무나도 우수하기 때문에 25평형 아파트 크기만한 오피스텔에서 4가족 이상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동부권의 가장 교통의 핵심인 라인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런 호재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 창동역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 삼성역, 광운대역과 청량리역을 지나서 왕십리역까지 지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역까지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신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창동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자, 2030 서울플랜 7광역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었던 이런 지역들이 창동역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지금 현재 아레나 공연장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연간 250만 명 이상의 이런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만여 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연장, 메머드급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창동역 주변의 환승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는 이 지역에 문화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스와 그리고 문화 창작 시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노원역 부근으로 해서 창동 차량기지와 그리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JECOX의 비즈니스 벨트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이 되면서 이 지역에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이곳 창동이라든가 노원 지역들이 배드타운이 아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자축적인 도시로서의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GTX 신호선이 바로 창동역을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노선 변경을 조금 하고 있죠. 그래서 왕십리역까지 이제 조성이 된다면 왕십리는 또 다양한 노선들을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호선의 그런 노선의 활용도가 더욱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동부간선도로 그동안에 많이 막혔었던 교통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지하로 구성을 해서 유임량이라든가 흐름을 더욱더 용이하게 해주고요. 지상부는 수변공원을 통해서 주거민들의 굉장히 생활의 쾌적성, 보편적으로 이제 좀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하계 IC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 라인으로 지금 현재 영등대로 지하 사업이 구성되고 있죠. 이곳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지하 도로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이 좋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가 상승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죠. 가격대 이미 뭐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현재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취득이 가능하시겠습니다. 4억 천에서 4억 2천만 원이고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들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월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현재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전세 투자하시면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지역은요,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서울의 최중심인 지역 자치구 바로 용산구인데 이곳에 다세대 주택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중 역세권 서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시세 대비 전세가율도 2억 4천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용산권이 되겠습니다. 자, 청파동은요, 뭐 용산의 미래 가치 너무나도 우수한 개발 호재들, 뭐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발들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공공 재개발을 포함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민간 재개발들이 바로 이곳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다. 자, 용산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청파동은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끼고 있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뭐 청파 1구역이라든가 또는 건너편 라인의 서우암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서계동 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뭐 재개발 사업지로 가장 유명한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뭐 아이언 뉴타운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소규모로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라든가 또 그런 가로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용산의 미래 가치는 이런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가 개발될 수 있는 여파가 너무나도 많은 점에서 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용산역까지의 철도 지중화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상철들을 지중화시키면서 이곳을 녹지화, 공원화, 조성 같이 함께 하고 막혀 있었던 용산구가 뚫리게 되는 시점에서 도심 지역으로서의 그런 접근성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장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지구도 이제 서울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중심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접근하고, 지금 용산의 뭐 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라든가 마포공덕 업무지구를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이 될 것이고요. 자,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 국가 제1호 조성 사업이죠. 그래서 202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개장을 언제 할지 지금 주민 공람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엔사 부지라든가 캠프킹 기지들이 이전하면서 공사가 더욱더 빠른 추진 속도를 얻었고, 용산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고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우수하다. 노후되어 있는 주거들이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7개의 노선이 구성되어 있는 서울역에 앞으로 5개의 노선이 또 추가되죠. 광역 철도망입니다. 뭐 GTX AB 노선을 비롯해서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분당선, 또 수색광명 고속철도, 그리고 지중화 사업까지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같이 함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뭐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민간으로서의 사업성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다. 자, 5억 5천에서 5억 6,500만 원인데요. 전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이 그래서 2억 4천에서 2억 5천만 원. 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프리미엄 뭐 10억 가까이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이언 뉴타운 같은 경우가 뭐 7, 8억 이상이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이런 재개발의 추진 속도에 따라서 가격대,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수익형으로서 월세를 받으신다.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2억 9,500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11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안내 전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